7, 8월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8월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3부터 우리가 6월까지 했던 강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강론을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해서 매주 한 과목씩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국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3시간 동안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했냐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는 강론 시간에는 1, 2, 3, 4, 5, 6 학년별로 쭉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강론을 어떻게 한번 정리해 봤냐면 1부터 6학년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우리가 이제 복습도 할 겸 오전에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법의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듣기 말의 가장 기본이 맞장구치기, 대화였죠. 그럼 대화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뭐 9페이지 보면 뭐 나와 있죠? 토익, 그 다음에 토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 쭉 내용이 제시가 돼요. 이렇게 추론도 있고 발표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제 그 다음에 읽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쭉 공부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3시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강론을 공부했으면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뭘 알았는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문제뽀개기라고 기출하고 제가 교대 모의고사 문제 등을 주로 선생님들 변형한 게 이 문제뽀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뽀개기가 있거든요. 문제뽀개기. 그럼 그 문제뽀개기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테마를 잡아놨죠. 여기는 지금 뭐과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목표하고 뭐하고 상황 맥락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들 기출이나 교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쭉 선생님 정리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있죠.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자고 했죠. 이거 중등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선생님들 이거 옛날 과자를 만드는 방식 혹시 기억나세요? 기출문제? 그러면 옛날 과자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누구를 분석했습니까? 독자를 분석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 봐봐. 쓰기 과제를 수정 보완하라고 그랬죠. 뭐에 의해서? 기억이 뭐죠? 맥락이지. 그럼 맥락에는 상황 맥락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었죠. 그럼 결국 우리가 말하는 상황 맥락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우리 반을 뭐 소개하는 글이죠. 목적이 뭐예요? 소개죠, 소개. 그치?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어? 독자가 빠져 있지. 그럼 독자의 중요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 비판적으로 이해한단 말 있습니까? 다마 글 작품을 비판적 이해한다고 그랬죠. 여기 문제 봐보세요, 선생님들. 가의 듣기 자료와 나의 평가 문항을 만들었다. 밑줄 친 가의 근거에 볼 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명히 가에서는 무슨 이해하라고 그랬어? 비판적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가의 듣기 자료가 있고 평가 문항이 있습니까? 이 평가 문항의 답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듣기 자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사실적 듣기에 평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015로 제가 바꿔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페이지는 국어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내용책은 선생님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예 내용책표 주고 오른쪽에 다 비워놓고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부터는 선생님들 내용책에 그 다음에 무엇? 성취 기준에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 다 제가 분석을 해서 다 테마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12페이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은 사실 암기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페이지 이론적으로 다 암기할 수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쭉 정리했고 이제 14페이지부터 실제 문제 스타일을 딱 정리한 겁니다. 교수학습 모형. 그 다음에 또 국어는 선생님들 또 뭐가 중요하죠? 과정 중심 언어가 중요하잖아. 그럼 19페이지 보면 이제 과정 중심 언어 지도 해가지고 쭉 정리한 거예요. 다 이거 테마별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5페이지는 이제 어휘하고 뭐하고 문자지도 있죠.
25, 26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쭉 정리한 거고 28페이지는 국어에서 3, 4학년에 국어 활동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 다지기에서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요? 표준 발음, 띄어쓰기 맞춤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 아예 위에 문제 있고 아래 정답을 해가지고 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정리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강농 꽁꽁 개념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학년 전 단어를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한 건데, 일단 35페이지 먼저 보려면 선생님들 1, 2학년 군이죠. 그럼 1, 2학년 군의 선생님들 지금 이 내용 요소 있습니까? 이거 관련지어서 이제 여기 봐봐.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학년까지 다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야,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이 뒤쪽은 꼼꼼 개념 문제는 잘 풀지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문제를 종류 풀고 뒤쪽에 꼼꼼 개념 문제는 오전에 뭐 한다고 그랬었죠? 강론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거 듣고 바로 여기 문제를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복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단원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선생님들이 지금 혼자 풀어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앞쪽 부분은 일요일 날 풀지 않고 제가 줌으로 찍어서 올려줄게요. 그럼 일요일 날은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을 봐보는 거거든요. 시험. 그래서 이제 시험인데 최근에 선생님들 우리 중등 문제가 시험 출제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까지 수업하고 식사하고 뭐 할 생각이냐면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국어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중등 임용 시험에 뭐가 있냐면 국어 교육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겹치는 부분이에요. 물론 강론도 있겠지만 거기서 초등학교 겹치는데 여기 뭐 제가 써놨죠.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들 실제 시험하고 그 분위기 한번 같이 해보기 위해서 비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해설집입니다. 해설집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이 직접 풀어보기 문제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등이라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초등에서 꼭 풀어볼 문제들만 선생님들 발췌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번 있고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번, 4번 쭉 가다 보면 5번, 6번,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가끔 선생님들 가다 보면 번호가 중간에 뭐 비어있는 번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는 제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만큼 선생님 반드시 뭐 할까? 풀어볼 필요가 선생님들 있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거든요. 1번 같은 문제 잠깐 보시면,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독해 과정에 대한 실험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우리 2015에서 독서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독해. 그랬을 때 선생님들 시사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미치는 기능, 첫째, 정보의 선택과 기억, 또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이번에 생략되거나 감춰진 내용을 채워간다는 점에서 니은을 밝혀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구성 과정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 내용체계표에서 읽기의 본질이 뭐예요? 국어과 내용책 읽기의 본질, 의미 구성 과정이잖아. 그럼 선생님들 정보의 선택과 기억이 뭐에 따라 달라지죠? 배경식 또는 뭐라 그러지? 스키마에 따라 선생님 달라지겠죠. 그리고 봐봐. 글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생략되거나 감춰진 내용을 채워간다. 이게 뭘까? 추론하기 맞죠? 그럼 배경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그럼 배경식과 추론이 초등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봐봐. 중등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또 공감적 듣기란 말이 있어요. 아직 초등에서는 2015에서 듣기 말하기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공감과 배려였는데 뭐가 안 나왔을까? 공감과 배려의 화법이 안 나왔어요. 중등은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초등에서 뭐 할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럼 이제 이게 2번이나 3번이나 4번 있습니까?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뭐 동의의 경계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이론 시간에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중등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훨씬 이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는 선생님들 우리 고쳐쓰기 같은 거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잖아요. 또 봐봐. 초등에서는 선생님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게 뭐였냐면 초등에서는 제안하는 글쓰기 시험에 잘 나오죠. 중등은 제안하는 글쓰기가 뭐로 바뀔까? 건의문이에요. 그러면 이 8번 문제 봐봐 선생님들. 쓰기 과제 있어요. 그리고 뭘 써보자? 건의문을 써자라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있고 선생님들 쭉 있죠. 선생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우리 초등에서도 똑같은 거 나왔단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에게 텃밭을 가꾸게 해주세요라면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무슨 평가했지? 분석적 평가란 말이야. 얘도 지금 무슨 평가하고 있습니까? 분석적 평가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 형식이 선생님들 똑같습니다. 그럼 봐봐. 문제 상황은 뭐하고 일치해야 돼? 학생과 직접 무엇? 관련된 문제 상황이니까 초등 문제에서 뭐 기억나요? 우리 학교의 텃밭을 가꾸어주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하기 때문에 독자도 실제 독자고 문제 상황 자체가 누구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었죠. 이거 국어과 교수학습 원리에서 무슨 원리? 상황 관련성을 기억나시죠? 이런 걸 쓰면 공부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초등에서 선생님들 고쳐쓰기 시험 단골이었죠. 9번 문제 보실래요? 고쳐쓰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고쳐쓰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번 문제도 봐.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선생님들 고쳐쓰기입니다. 언어는 민족 결합의 원동력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있죠. 그럼 고쳐쓰기 일반 원리에 따라 글을 고쳤어.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들 수정 전, 수정 후에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쳐쓰기 일반 원리.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 일반적 원리라면 선생님들 그래서 내려와야 돼. 단어에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려왔죠. 글, 문단, 문장, 단어 수준이지. 그럼 그걸 쓰라는 거예요. 이게 수정 전, 수정 후에 가지고 이제 뭐가 문단 수준에서 뭐가 잘못됐고 글 수준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 초등의 선생님들 그대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쭉 관련지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를 선생님들 풀어본다는 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이걸 시험지로 나눠드리면 직접 이걸 선생님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오전에 한 걸 이제 더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깊게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봐봐. 여기 또 예를 들면 우리 초등에서 비교, 대조, 글의 유형에 보면 또 분류, 분석 여러 가지 있었죠. 최근에 뭐 나왔어? 나열식 나왔죠. 그럼 선생님 중등 봐봐. 차이점 있습니까?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하면 뭐 기억나? 비교, 대조 기억나시죠? 선생님 그리고 또 여기 71번 문제 같은 경우 중등 문제 보시면 진단평가 뭐 찾는가요 선생님들? 주제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시면 첫 문장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다가 중간에 보면 다시 돌아와 처음 다시 읽어.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곳에 무엇? 밑줄. 중요한 곳에 밑줄 근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럼 이제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더라. 문장 체크하더라. 선생님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 걸 따져보는 거야. 이게 바로 읽기평가에서 뭐예요? 중요도, 평정법, 평가방법, 특징 쓰라고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들 얘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 문장을 구분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글의 주제를 지금 말했는데 2번, 3번 무엇에 대한 것인가 중심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그것은 설명하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을 파악한 방법으로 최근에 초등에서 뭐 기억나요? 책임 이양 원리 그래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화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한다. 어떤 특징을 설명했는가 기억나세요? 그 문제하고 선생님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선생님 도움이 많이 돼요. 중등 문제. 저도 이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놀란 게 많습니다. 일치하는 형식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풀었으면 저하고 이제 해설해야 돼. 아니 해설. 그럼 이제 이게 해설집이 선생님 두꺼워요. 해설집에 제가 책을 작업하면서 답만 들어있으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설집에 문제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 밑에다가 뭘 넣습니까? 답 있어요 없어요? 답을 넣고
국어 교육론에 의미 구성이 뭐고 스키마가 뭔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배경식 있죠? 요걸 지금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할 일이 뭐냐면 제가 그러면 답이 추론하고 스키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초과정에서 스키마하고 배경 지식이하고 추론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나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선생님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용책 협회의 선생님들 추론 쪽 위에 배경 지식 추론하기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찾아야 돼. 강론. 저도 강론에서 추론하기 어디에 나와 있는가. 그럼 제가 이걸 다 찾았어요. 6학년 1학기 6단원이 뭐야? 내용을 뭐예요? 추론해요. 그럼 추론하는 방법 봐봐. 뭘 확인하자? 단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뭐한다? 추론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선생님들 지금 또 여기 즉위식 낱말의 뜻을 뭐하더라? 추론한다 있습니까? 그럼 낱말의 뜻을 추론할 때 선생님들 앞뒤 문장을 통해 낱말의 뜻을 추론할 수 있죠. 자, 이게 강론이 그냥 강론을 보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중등 문제하고 연관지어를 보면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봐, 선생님들. 우리 어휘지도 방법에서 이런 어휘지도는 무슨 어휘지도 방법이죠? 그래서 어휘도 도구하고 뭐가 있어? 인지적 관점. 도구적 관점은 두 가지. 국어사전 찾기 또 맥락을 때 뜻 알아보기 좀 있잖아, 선생님. 그치? 그런 걸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또 3학년 1학기 9단원에 어떤 내용일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추론하기는 제가 다 찾은 거야, 이제. 추론하기를 딱 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론을 다시 한번 쭉 반복 심화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이제 초등에 관련된 기출문제. 그럼 초등의 선생님들 국어에 배경식이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읽기는 독자의 무엇, 배경식이나 경험을 하려는 의미를 무엇, 구성하는 고도의 지적행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이 활동은 설명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준다. 니은의 이유를 가로에 들어갈 말을 사용해라. 가로가 뭐야? 그러니까 배경식을 활성화시켜서 글을 보다 더 무엇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중등 문제가 똑같죠. 초등에도. 영어는 영어로 쓰라고 나왔어요. 영어로. 무엇? 세마, 스키마. 그리고 예치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 함께 보기를 해가지고 제가 중등 기출을 보면서 관련 초등 기출을 넣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기출 문제는 이 교재에는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책이 두꺼워져요. 빈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설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관련 지어서 관련 기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문법이 나오면 또 초등 문법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방금 배경식이라는 말 봤죠? 기출 자체에 봐봐. 뭐가 뭘 활용하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자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 반복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쭉 관련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좀 전에 선생님들 건의문 기억나시죠? 문제 상황 있잖아요, 문제 상황. 그러면 초등은 이제 뭘로 공부해야 돼? 제안하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초등하고 또 연관지어서. 그 다음에 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상황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 학생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제가 초등 기출문제 집어넣었잖아. 적절한 근거를 설득하는 그런데 봐봐. 우리 학교에 뭘 만들어주세요? 텃밭, 제안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봐봐, 선생님들. 쓰기 과제를 누구와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시하니까 흥미를 갖고 뭐해? 글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까? 독자도 뭐야? 실제 독자에서 실질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앞에 중등 문제 보십시오. 문제 상황 있죠? 그래가지고 A의 맥락, 기억의 의, 그리고 뭐 니은 수정이라 쭉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과정평가가 있고 니은.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누구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 상황이어야 돼. 학생과 직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봐, 또. 여기서 이 문제는 이제 보면서 이론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선생님들? 교수학습 원리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학습 원리의 선생님들 뭐 있어? 상황 관련성 원리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복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쳐쓰기 같은 경우 이게 좀 전에 선생님 중등 문제잖아요. 수정 전, 수정 후 고쳐쓰기 있잖아. 이게 초등 고쳐쓰기만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고쳐쓰기 나왔고, 여기도 지금 범주 물어봤고, 또 선생님들 이거 초등 특수 문제거든? 고쳐쓰기 문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것도 또 고쳐쓰기입니다. 또 독자와 교류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등과 서로 연관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문제를 풀었죠. 그럼 이제 강론까지는 됐는데, 1, 2월에 공부했던 이론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론 끝나고, 이거 1, 2월에 봤던 이론 단고나 교재입니다. 이론 단고나 가지고 국어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문제 뽀개기, 아니 중등 기출 뽀개기 끝난 다음에 오후에 한두 시간씩 국어 하면 국어 이제 이렇게 이론 정리했잖아요. 이 자료로 오후에 해서 수업을 마치는 겁니다. 이론 뽀개기. 그래서 웬만하면 그 주에 하루에 뭐 해야 돼? 한 과목씩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7, 8월에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7월 10일부터 이렇게 강의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7, 8월 강의 설명 마치겠습니다.